손 만지며 눈물 참는 손흥민, 마주친 이강인, 요르단전 직후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저희 기사에 나와 있는 짤을 보면 이건 영상이 아니라 이제 움짤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짤이죠. 지난 7일 2023 요르단과의 결승전에서 패배한 직후 이 손흥민과 이강인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모습이 다 공개가 됐는데 지금 보니까 손흥민 선수거든요. 이게 이강인 선수고 손흥민 선수는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이강인 선수는 양손을 허리에 짚고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주변을 살피며 시선을 옮겼지만 바로 근처에 있었던 손흥민과는 인사를 나누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차두리 코치가 이강인에게 다가와서 포옹을 했고 오현규가 손흥민을 위로하듯 등을 두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후 손흥민과 이강인은 자리를 떠났는데 카메라를 등지고 있는 손흥민의 모습이 다른 각도에서 찍힌 영상에 자세히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영상의 짤을 보면 손흥민은 다친 손가락을 만지며 울음을 삼키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황을 보니까 이 영상이 다르게 보인다. 다친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마음 아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이강인 선수와 다투고 나서 손가락을 다쳤을 때의 모습이잖아요. 그 요르단에서 패배하고 손흥민 선수는 또 눈물을 흘렸지 않습니까? 자, 이렇듯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선후배 사이에서도 전혀 다른 모습이 보여집니다. 참 인성이 중요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가끔 삶을 살다 보면 자기 위주로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강인 선수 역시 스포츠 선수로서의 실력 뛰어나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손흥민 선수와의 결정적 차이는 그거죠. 손흥민 선수는 그 어떠한 언론 플레이도 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우직히 걸어갑니다. 그에 반면 이강인 선수는 사과문을 올리고 나서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 표명을 했죠. 너무나 좀 다른 모습 아닙니까? 손가락을 다친 것도 손흥민 선수고 사실 먼저 무언가 액션에 취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도 이강인 선수인데 이거 어찌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손흥민 선수도 문제가 있었겠지 이런 시선도 확실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진실이 밝혀지니 어떻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안쓰럽다라는 분들의 의견이 정말 많죠. 이 유튜버들조차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내려는 그런 아주 음습한 짓들을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스포츠계는 오죽할까요? 이 손흥민 선수가 워낙 잘 나가지 않습니까? 월드 클래스잖아요. 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억하심정에서 그렇게 대든 거냐? 이런 시선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 우리의 일상 삶에는 그런 인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곤 합니다. 참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인간들을 보면 좀 답답하면서도 안쓰럽고 여러 생각이 드는데 이 손흥민 선수는 워낙 인성이 바르다 보니 오히려 이강인 선수를 감싸줬죠. 그러다 보니 이 대표팀 갈등 보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딱 나옵니다. 한 누리꾼은 경기 영상들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지적했다. 요르단전에서 손흥민이 이강인에게 한 것이다라며 손흥민이 손뼉을 친 뒤 강인이 더 끌어올려 라는 듯한 모습이 공개가 된 겁니다. 사실 이 요르단전 때 요 모습인데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는 충돌이 있었죠. 그런데 요때 이 장면을 보고서 오히려 이강인 선수를 더 챙겨주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보고 많은 누리꾼들이 너무 놀라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죠? 이강인 선수 굉장히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대중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대중들이 개 돼지다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도 언론에서도 유튜버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진짜는 다 알아보는 법이죠. 결국 이강인에게 대신 사과해라. 하극상 논란에 친누나까지 고통받고 있다. 이런 기사가 올라와 버리고 맙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한 명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들어지는 거죠. 보니까 이강인의 큰 누나
이정의 씨의 개인 SNS 계정에서도 이강인이 제대로 사과 안 하면 네가 대신 사과해야지.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네 동생이 저 모양이냐. 자, 이런 악플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진작에 손흥민 선수를 만나서 다시 한 번 더 사과를 하든 이 경기 일정 때문에 못 만나면 뭐 영상통화라도 하든 해서 좀 제대로 된 사과의 모습을 보여주고 뭐 국민들에게 영상으로라도 제대로 된 진심을 담은 사과의 모습을 보인다면 또 대한민국의 풍토상 시원하게 사과하면 또 국민분들이 용서해 주는 게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물론 그건 진심 어린 사과일 때의 얘기지만 말이죠. 하지만 이강인 선수 올려놓은 사과문도 24시간 만에 삭제되는 플랫폼으로 올려놨고 그 이후로 변호사를 대동해서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입장 발표를 하니 이거 점점 더 지금 여론 양상이 들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런 기사도 올라옵니다. 문제, 책임 있다. 이강인과의 불화, 손흥민 선수의 절친인 김진수, 현재 상황에 소신 발언을 했다. 바로 전북 현대 선수인 김진수 선수가 이번 아시안컵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진수 선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들 어떻게든 해보려고 준비를 잘했다. 그리고 나도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감독님이나 코칭 스태프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결과가 잘 되지 않았다. 나도 아시안컵에 참가했던 선수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다. 현역으로 있는 선수이고 우리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데 선수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결과로서 보여줬어야 했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선 좀 언급하기 어렵지만 고참이고 선배이고 팀의 일원이었기에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다시 생각하면 그 시간들이 너무나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날 전력 강화위 회의에서 화상 참석한 클린스만 감독이 손흥민과 이강인의 탓을 했다라는 말을 듣자 김진수 선수는 네? 라고 하면 놀랐다가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클린스만 선수도 아니죠. 감독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선수들의 탓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지금 엄청난 국민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어떻죠? 이 두 사람의 사태에 대해서 많은 동료 가수들도 속상함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떻죠? 책임 회피를 했던 클린스만은 결국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감독 무능하고 심지어 이 감독이 배상해야 되는 금액조차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협회에서 나가야 하는데 이거 클린스만 감독 역임시킨 당사자가 내라. 이런 비판도 커뮤니티에서 쏟아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경질된 클린스만 감독은 무슨 일을 했느냐? 가장 먼저 한 일은 SNS에서 한국 축구 끊기다. 와, 기사를 보면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대한축구협회에서는 클린스만 감독 경질을 하기로 했다. 교체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클린스만 감독은 결정이 나자마자 SNS상에서 한국축구, 즉 대한축구협회와 K리그를 언팔한 겁니다. 유튜브로 따지면 구독 취소한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린 거죠. 하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여전히 클린스만 감독을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독이 보여줄 만한 모습입니까? 저는 경질되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태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제 재계약했는데 이강인을 모델로 쓴 기업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불매운동 조짐까지 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를 응원했었던 많은 축구 팬들이 이강인 선수의 의상 유니폼 있잖아요. 그것조차 중고장터에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인성이 바르지 않으니까 그냥 나는 다 이거 중고장터에 내놓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제는 광고 업계에서도 불매운동 조짐까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니 이강인을 보기 싫으니 광고를 내려달라. 이강인 치킨 안 먹고 싶다. 불매한다. 모델 바꿔라. 사실 치킨 업체만이 아니라요. 2019년부터 6년째 이강인을 후원 중인 더불어
TV 광고도 송출하고 있는 KT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강인과 계약을 하게 되면 나 핸드폰 바꿀 거다. 이런 말들까지 쏟아지고 있고요. 이미 통신사 다른 곳으로 갈아탔다. 다만 KT 측에서는 좀 더 지켜보겠다. 한 관계자는 언론에 얼마 전 이강인 선수와 재계약을 한 상황에서 모델 교체, 변동에 대해선 결정된 게 없다라고 설명이 나왔습니다. 난리입니다, 난리. 결국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 불신과 많은 분노가 광고 업계까지 뒤흔들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강인 선수의 댓글이 무려 4만 개 이상이 달렸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이강인 선수를 향한 누리꾼들의 비판이 도를 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좀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다만 아쉬운 건 이강인 선수가 지금 빨리 손흥민 선수와 선후배 사이고 친한 형동생이고 앞에 보면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오히려 챙겨주잖아요. 정말 손흥민 선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안 받아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해결법은 이강인 선수가 하루라도 빨리 손흥민 선수와 뭐 영상통화를 해서라도 그걸 좀 영상으로서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며 흥민이 형과 다시 한번 잘 풀었고 앞으로 고참 선배들에게 깍듯하게 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기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이거 금방 잦아듭니다.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많은 국민분들이 괘씸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아직 나이가 어린 선수이긴 하지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일정 부분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요즘 뭐 MZ세대, 심지어 젠지세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고 개인주의가 강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사회적 문제임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사회 기존 구성원들이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좀 더 따뜻하게 바라봐 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다만 이강인 선수의 현재 행보가 많이 아쉬울 따름이다라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이 와중에도 SNS,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많은 국민분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과는커녕 지금 보니까 이 해외 선수에게 좋아요를 누른 거예요. 이 좋아요라는 거는 유튜브에 좋아요를 누른 것과 같습니다. SNS와 온라인상에 자신에 대한 비판이 그렇게 많이 쏟아지고 있다면 보통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은 이 온라인 활동을 좀 접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는 오히려 보란듯이 좋아요를 누르고 다니고 있다. 지금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멘탈 하나는 정말 인정한다. 이런 비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결국 어떻죠?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이 사태에 대해서 끝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기사도 올라왔어요. 손흥민과의 불화, 이강인. 리그 경기에서도 대선배와 다퉜나. 13살 연상과 라커룸에서 다툼이 발생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의 불화를 인정한 가운데 근데 이 불화라는 게 예를 들어서 단순 나이 차이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뭐 저도 어린 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위에 형님들에게 대할 때가 있지만 나이를 가지고 밑에 사람을 누르고 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왜 저를 이해 못 해주세요 라면서 윗사람에게 개기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는요.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선배로서 갑질을 했고 이강인 선수가 가격당했다면 여론은 완전 뒤집혔을 겁니다. 근데 이번 사태의 쟁점은 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저 손흥민 선수라는 월드클래스 선수가 특히 나아가서는 어떻죠?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승리를 결의를 다지기 위한 그 시간에 이강인 선수가 다른 행동을 했고 선배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서 심지어 자신이 먼저 손을 썼다. 이게 지금 굉장한 쟁점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번 이 리그 대선배와의 다툰 사건도 과연 그 정도의 이야기일까요? 이강인이 손흥민과 불화를 인정한 가운데 그가 발렌시아 CF 소속 시절에도 팀 내 베테랑 선수와 분란이 있었던 사실이 전해졌다. 보니까 이강인은 발렌시아 시절 몇몇 베테랑들과
트러블이 있었다. 이강인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실제 2020년에 실제 2020년에는 이강인이 수비수 하움의 코스타와 큰 언쟁을 벌였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스페인 언론에 따르면 당시 발렌시아 핵심 선수였던 페란 토레스와 팔레오는 불화를 겪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강인과 코스타도 라커룸에서 말다툼을 벌였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당시 감독 경질로 인해 침체됐던 팀 분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당시 이 축구팀에서는 해명이나 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죠? 이강인 선수가 이 팀 내에 불화를 좀 많이 만들고 있는 이슈 메이커가 아닌가라는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요번 손흥민 선수와만의 단순 불화가 아니라 원래도 팀 내에서 불화가 좀 잦았구나. 이런 얘기가 터지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 이 손흥민 선수는 어떻습니까? 어떤 이야기도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토트넘 팀에서 경기를 하고 있을 뿐이죠. 이게 저는 제대로 된 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에 대한 좀 피해가 있을지언정 꿋꿋이 자신의 할 일을 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주변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든 심지어 이렇게 손가락을 다쳤든 캡틴 손흥민 선수는 자신이 이때까지 해왔던 축구 외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겁니다. 저도 유튜버지만 제 유튜버 생활에 얼마나 많은 악담과 허위 사실과 또 비판과 많은 게 있었겠습니까? 벌써 4년차가 넘은 지금 시점에도 저는 우직히 제 길을 묵묵히 걸어갈 뿐입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의 등을 보면서 저와 같은 한낱 유튜버도 느끼는 바가 많은데 국민분들의 마음은 오죽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떤 분들은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됐다라는 사실에 눈물이 난다라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정작 피해를 입은 손흥민 선수는 입을 다물고 있고 이강인 선수는 변호사를 대동했다라는 사실에도 많은 분들이 분노와 개탄스러움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 어떠실지 매우 궁금합니다. 도 실종됐다. 이강인 핑퐁 게이트 의문 3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시안컵 준결승을 하루 앞두고 불거진 손흥민 선수와의 이 물리적 충돌이 외부에 알려지게 됐죠. 핑퐁 게이트를 보니 첫 번째 24시간 만에 휘발된 이강인의 사과문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강인 씨의 이 사과문이 이렇게 인스타 스토리에 올라왔어요. 아마 보신 분들 다 계실 겁니다. 제가 이건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굳이 읽지는 않을게요. 쭉 내려보면 어찌됐건 내가 잘했어야 했는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사라지게 된 거라는 거죠. 보면은 이강인이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사과 게시물이 사라졌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애초에 게시물이 24시간 이후 자동 삭제되는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라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자동 삭제가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과문이 게시물로 적은 게 아니라 그냥 24시간 지나면 삭제되는 일시적인 게시물로 올리고 말았단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사라지고 나자 손흥민 팬들 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분들이 이강인의 사과가 전혀 개운하지 않다. 지적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한테 똑바로 사과해라. 유명세 좀 탔다고 건방이 하늘을 찌른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온라인상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 앞선 영상에도 댓글이 막 800개, 900개 막 어마무시한 개수의 댓글들이 달렸어요. 자, 이런 걸 보면 이강인 선수의 사과문의 문제점은 일단 시작부터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스토리에 올리면 어쩝니까? 상식적으로 사과문이라는 건 스토리가 아니라 게시물로 올려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강인 선수의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보면요. 여기에다가 사과문을 작성해 놓은 건데 여기에 프로필을 클릭하면 보이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그 어떤 사과문도 게시하지 않고 스토리에만 올렸다가 삭제가 됐다라는 건데 사과문이 어디 그런 게 사과문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지금 엄청나게 많은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요,
이강인 선수가 올렸던 예전 인스타그램의 글이 기가 찬다라는 의견도 정말 많습니다. 자, 아시안컵 대회가 끝나고 나서 적었던 글인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아시안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선수들, 코칭, 스태프들, 그리고 지원 스태프들까지 함께 열심히 노력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이루지 못해 개인적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언제나 저희 대표팀을 응원해주시는 축구팬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대와 성원에 이번 아시안컵에서 좋은 결과로서 보답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 많은 축구팬 여러분들께서 실망하셨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저희 대표팀을 믿고 응원을 해주신다면 저희는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팀의 구성원으로서 모두 한마음 한팀이 되어 경기장에서 더 발전된 플레이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속팀에서도 대표팀에서도 헌신적이고 팀의 승리를 위해 한 발짝 더 뛰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었는데 팀의 헌신적인 선수가 되겠다라는 이 멘트 자체가 가식적인 거 아니냐. 손흥민 선수와 고참 선배들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대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말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 측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과 다르다. 억울함을 호소했다라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탁구 치던 그 현장에 다른 고참급 선배들도 많이 있었고 그 전부터 꾸준히 쳐왔던 탁구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불거질 줄은 몰랐다. 글쎄요. 제가 항상 이런 사건 사고에 대한 논평을 할 때 드리는 말씀인데 이 당사자들이 당최가 뭐가 잘못됐고 잘못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분간을 좀 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 사태의 가장 쟁점은 까마득한 후배가 까마득한 선배에게 저런 무례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1번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고 나서 알고 보니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감싸주었고 이렇게 급급한 변명만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자니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오죽했으면 이런 비아냥되는 게시물들도 보입니다. 언론사에서 공개를 했어요. 한국의 탁구 선수 이강인, 중국의 맹랑한 조롱. 자, 보니까 중국의 한 매체가 이렇게 이강인 선수를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탁구 선수 이강런. 자, 보니까 축구대표 손흥민과 이강인이 갈등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서 한 중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한국 축구팀을 조롱하는 글과 합성 사진이 게재가 됐다. 한국의 탁구 선수 이강인이라는 제목으로 탁구채를 잡은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이강인의 말처럼 탁구로도 결속력을 기를 수 있다. 단순히 함께 밥을 먹는 것만으로는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 손흥민의 강압적 태도가 끝내 결속력 저하라는 대가를 치렀다. 베테랑인 손흥민답지 않았다. 이런 조롱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이게 중국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조롱받는 사태는 저도 눈살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이강인 선수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손흥민 선수와 오히려 완연한 화해를 하는 모습을 좀 잘 보여줬더라면 이런 최악의 조롱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다른 데서 보는데 탁구 국가대표 선수들도 손흥민이 잠깐 와보라고 했으면 갔을 것 같다고 하더라. 알다시피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식사하자라고 했던 선배와 손흥민 선수의 말을 무시한 이강인 선수와 몇몇 선수들이 탁구를 치러 갔는데 오죽했으면 탁구 국가대표 선수들도 손흥민이 와보라고 했으면 갔을 것 같다. 유승민, 현정화 선수도 갔을 것 같다. 이런 말도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요. 오죽했으면 한 방송에서 한국 야구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야구 선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에겐 손흥민 선수가 있잖아요. 자, 축구의
장벽을 뛰어넘어 야구계에서도 존중받고 존경받는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가진 위상입니다. 그런 선수를 가격했다? 무례하게 대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돼버리고 만 거죠. 사실 오죽했으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면 과거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증언을 쏟아내는 동료 선배들의 이 증언들입니다. 보면 기가 막힙니다. 가끔씩 이제 살짝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강인이가. 형들이 그것 때문에 가끔씩 화날 때가 있는데 강인이는 그걸 모르니까 저희는 또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강인이 정상적인 애는 아니고요. 선을 좀 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강인이가 정상 비정상을 떠나서 그냥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욱할 때는 그래도 좀 따로 불러서 같이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끔씩 선을 살짝 넘을 때가 있어요. 가만히 밥을 먹고 있는데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말하지 마 땡땡땡땡 이라고 해서 정말 많이 당황했습니다. 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평소에 인성과 행동이 어땠으면 이 동료 선배들이 하나같이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저런 비판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얼마나 참았는지를 알 수 있고, 또 다른 룸메이트였던 이 동료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인상이 강했어요, 저한테는.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선배들한테 존댓말을 쓰고 하잖아요. 그런데 강인이가 저한테 처음 했던 말이 반말해도 되죠? 였다고 합니다. 참 제가 중립을 지키는 걸 매우 좋아하는데 이번 사건은 좀 중립을 지키기가 제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강인 선수가 해외에서 나고 자란 출신이라 또 해외에 이 문화권에 많이 있다 보니 저럴 수 있는 거 아니냐. 100% 아닙니다. 자, 팩트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손흥민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럽 현지인들이며 토트넘 선수들이 경기를 못할 때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며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폼이 안 좋다라고 비판을 했었던 그런 방송인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뭐라고 했는지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더 선에서 보도한 뉴스를 얘기해 보려고 한다. 4강 요르단전 전날 밤에 다툼이 있었고 손흥민의 손가락이 탈구됐다. 그래, 궁금했었지. 무슨 일인지 봤더니 사실 우리는 카톡방에 공유하면서 사실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어. 맞아, 대한축구협회가 그렇게 사실이 맞다라고 컨펌을 했지. 아시안컵 대회 도중 대한민국 팀 내에서 분란이 있었고 이강인 선수가 그 이슈의 중심에 있었으며 어떤 선수들은 이강인의 명단 제외를 요청했다. 연합뉴스가 전하길 이 다툼에서 다른 선수들을 말리던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이 탈구되는 부상을 입었고 이강인은 밥을 다 먹고 난 뒤 자리를 일찍 떴고 다른 어린 선수들과 탁구를 치러 갔다. 손흥민 선수가 그걸 좋게 보지 않았고 다른 선수들이 참여하며 다툼으로 번졌다. 4강전을 앞두고 소니를 부상 입히다니 정말 놀랍다. 한국의 어린 선수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 저녁 식사는 원래 다 같이 먹으며 단합하는 시간인가 봐. 캡틴 소니가 그걸 원했던 것 같아. 근데 저녁 식사 자리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어린 선수들이 탁구를 하러 나간 거지. 이강인이 그런 행동을 한 게 너무 아쉽다. 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감독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언쟁이 있었고 사과문을 게시한 걸 보면서 솔직히 너무 실망스럽다. 1, 2년 전에도 소니와 김민재 선수가 다툼이 있었는데 한국팀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소니는 기준이 아주 높은 사람이야. 맞아, 그래야 해. 근데 다른 선수들도 소니를 따라 높은 기준을 가져야 하지. 맞아, 바로 이거야. 그룹에 미꾸라지 한 명이 있으면 뭐 이강인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상황에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선 주장을 따라야 해. 특히 손흥민 같은 위상을 가진 선수는 더더욱 따라야만 해. 이강인이 경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인 건 알아.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경기장 안으로 가지고 오면 안 돼. 솔직히 이강인이 좀 거만해 보이기도 해.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해주니까 거기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손흥민에게 대들인 건 절대로 안 돼. 자신이 뭐라도 되는 줄 아는 거야. PSG, 파리 생제르맹에서 좀 잘하고 있다고 저러는 거야. 손흥민은 국가적 영웅이라고. 손흥민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 본인이 손흥민보다 더 대단하다고, 이런 행동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된다. 좀 더 겸손해져야 한다. 국대에서든 토트넘에서든 손흥민은 항상 110%를 쏟는 선수야. 모두가 그를 최고의 존중으로 대해줘야 해. 라고 말을 합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해외의 방송인들조차 이렇게 손흥민 선수를 극찬하고 있고 이강인 선수에 대한 비판을 신랄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죽했으면 이럴까요? 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도 그때 입은 손가락 부상 때문에 토트넘으로 복귀를 해서 경기를 하고 있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여전히 손가락이 부상된 상태로 경기를 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손흥민 선수는 이강인 선수를 감싸줬다라는 게 참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죠. 중요한 건 이 풍비박산된 대표팀이 3월에 있을 태국전과의 경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당장 다음 달에 태국과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전을 치러야 하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 이강인 선수가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시켜야 한다. PSG,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아예 탈퇴시켜야 한다. 이런 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아가선 급기야 뭐 알다시피 이강인 선수와 함께 탁구를 치러 갔다라는 설령우 선수, 3명의 선수가 있었다고 했죠. 그 중에 한 명인 설령우 선수가 나름의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 설령우 선수가 15일 날 경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골도 터트리고 활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설령우의 마음이 기쁘지만은 않았다. 실제 경기 뒤에 취재 지역으로 돌아오자 표정은 어두웠다. 야구 모자를 푹 눌러쓰고 빠져나가듯 통과했다.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던 그는 기자들의 요청을 받은 구단 직원의 권유에 다시 돌아왔다. 다만 취재진 앞에 선 뒤에는 민감한 질문에는 답을 피했을지언정 당당한 자세로 답했다. 이번 탁구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 잘 모르겠고 할 수 있는 말이 없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홍 감독은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설령우와 관련된 질문에 아직 연루가 된 것인지 확인이 안 돼 있어 드릴 말씀이 없지만 이젠 국가대표 선수니까 예전보다 높은 도덕성, 생각들을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설령우 역시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임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 일각에서는요, 이강인 선수만이 아니라 함께 했었던 설령우 선수와 나머지 한 명에 대한 퇴출 요구, 국가대표 자격 박탈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이 손흥민이라는 국가적 자산을 오히려 상처 입혔고 그 과정에서 좋은 과정도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거 어떻습니까? 사실상 이 상태로 흘러가다가는 결국 이강인 선수가 실제로 파리 생제르맹에서 또 국가대표에서 모두 다 자리를 잃게 되는 게 아니냐.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 좀 찬다고 인성이 바닥이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스포츠 정신이라는 걸 많은 관객들과 시청자들이 너무나 좋아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는 건데 그 스포츠 정신에 너무나 위배된다라는 의견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 어떠실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